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9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치권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고 민주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기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탈출구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명분도 없고 그리고 국회 통과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장 큰 이유가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때문입니다. 이분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추진에 공식 반대한다는 입장을 어제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면은 이분이 아주 좋은 품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합니다. 요사이 정치판에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워낙 드문데 아주 돋보이는 글입니다. 더구나 이분이 결코 보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과 손을 잡고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었다가 자신이 만든 정당으로 돌아간 사람인데 그 정당 이름이 시대전환이고 국회의원은 이분 한 분뿐입니다. 일단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 여사 의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나오겠나라고 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은 제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특검을 만든다고 한들 나오겠느냐? 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을 위한 방탄쇼다 이런 뜻이네요. 조정원 대표는 이어서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기를 촉구한다.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감정이 호소하는 겁니다.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비겁하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특검법 통과가 어렵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더구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분이 이 법안 통과를 막을 수가 있고 더구나 이걸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법안으로 만들려면은 법사위원 중에서 5분의 3이 찬성해야 되는데 이 법사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의원이 반대한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 5분의 3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의 반대라는 장벽이 있고 그 다음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그걸 상정하지 않으면은 국회 본회의에 넘어갈 수 없다는 두 번째 장벽이 있고, 설사 국회 본회의에 넘어가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 번째의 차단벽이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국회가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재의결을 하려면 저 헌법 개정안 통과 정족수인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 또한 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집요하게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뭐 세상이 다 아는 대로 이재명 보호하기인데, 자,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큰 도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기소가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중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기소되면은 이게 재판이 빨리 진행됩니다. 한 1년 안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재판이 이제 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이재명 의원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검찰은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증인이 있다는 거죠. 이재명의 두 거짓말, 하나는 자살한 김문기 난 모른다, 성남시장 때 몰랐다 하는 거짓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성남시장이 아니라 변호사 시절부터 알았다, 성남시장 때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 대면 보고를 받은 적도 있다, 해외에 나가서 사진 찍었다, 같이 사진 찍었다, 골프도 쳤다, 뭐 이런 걸 확실하게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현동 개발의 핵심인 용도 변경,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용적률을 수백 %로 높여줘가지고 민간업자들이 떼돈을 벌게 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장이 결정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작년에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국토부가 압력을 넣고 협박을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서나 감사원 조사 등으로 해가지고 거짓말임이 막 확인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 과정에 이 두 개 사안이 제대로 공판정에서 다뤄질 때 이재명 의원이 어떻게 감당할 거냐, 불리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국회 통과도,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통과도 어렵다. 진행되는 재판에 언론이 집중 관심을 보일 텐데 여기서도 밀린다 라고 할 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광우병 난동 같은 걸 꿈꾼다? 그것도 될 것 같지가 않는데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최소한 검찰, 경찰 장악은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비록 윤석열 지지를 하지 않는 국민들도 깽판 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 한 1년 뒤에 요건만 가지고 이재명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 확정되면은 피선거권 박탈당하고 국회의원직도 그만둬야 됩니다. 그럼 대표직 유지가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온전할 수 있느냐.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세력 주도로 당헌까지 바꿔가지고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은 결국 재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 또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대선 때 민주당이 썼던 선거자금 한 400억을 도로 물어내야 된답니다. 이건 완전히 당이 파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재명 세력과 친문재인 세력이 갈라지지 않겠느냐, 분당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민의 정치카페 문화일보 9월 6일자인데 이재명 사법 처리된 민주당 분열, 친문 독자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수사하는 검사나 이런 걸 상당히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엮어서 문재명 비리 척결이 아니고 우선 이재명 비리 척결이 우선이다. 문재인 세력까지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하는 계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검찰 수사는 이재명 수사에 집중될 것이고 문재인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수사는 조금 천천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